네, 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또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. 네,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? 예. 오늘은 그 과학 논문을 보도하는 저널리즘의 보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이미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, 이른바 만능 줄기 세포라고 불렸던 그 스텝 세포 관련된 그 네이처지 논문이 결국 철회가 되었습니다. 네. 일본 이화학 연구소 측에 따르면 그동안 철회를 거부했던 그 제1저자인 오부카타 하루코를 비롯한 교신 저자 3명이 네이처에 실렸던 그 스텝 세포 관련 논문이 2편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편을 그 스스로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5월 26일 정도에 그 네이처에 밝혔다고 이렇게 전달해 왔습니다. 네. 사실 이 논문 결과가 엄청나게 혁신적인 결과잖아요. 그래서 뭐 일반인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됐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셨죠. 예, 그렇습니다. 간략하게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죠. 예. 지난 1월 말에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내용 굉장히 방금 말씀드린 파격적이었습니다. 네. 이 내용은 스텝 세포라는 것이 어떤 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만능 줄기세포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제작 방법이 엄청 단순하다. 그래서 약산성 용액에 넣으면 쉽게 그게 될 수 있다는 아주 충격적이기도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부카타가 논문에 제시한 방법으로 실제 스텝 세포를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막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. 그런데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연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, 이 연구 데이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했죠. 그래서 오부카타가 속해 있는 일본 이화학 연구소가 자체 조사를 나섰던 것이었고요.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자진 철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. 네. 근데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할 때만 해도 오부카타가 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나를 믿어달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논문 조작에 대해서 시인을 한 건가요? 예, 그게 사실 좀 논란이 될 부분인데요. 오부카타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논문 철회 의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밝혔고요.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전히 자신이 스텝 세포를 200회 이상 만들었다 이미 나도 했기 때문에 그 분명히 스텝 세포는 존재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일본 이화학 연구소는 이를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들도 검증해 나갔다 그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. 근데 이 과정에서 오부카타는 그 자신이 논문 철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검증 실험에 참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번에 논문 하나는 처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논문 철회에 동의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네. 사실 의아한 것이요. 말씀하신 대로 이 오부카타 박사가 스텝 세포가 확실히 있다는 거는 이야기하면서 자기 입장이 조금 곤란해지니까 논문 하나는 취소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 그 오부카타 입장을 보면 연구 성과, 그동안에 이제 연구 성과가 있었다고 이제 계속 자기는 믿어왔던 셈이죠. 그래서 논문 철회를 반대했던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공동 저자인 찰스 버켄티 미국 하버드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제 오부카타를 지지해왔는데 이번에 논문 철회에 동의하면서 네이처에 실린 논문 2편 중에 한 편은 철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.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검증 실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.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스텝 세포가 존재하는지 이제 밝히기 위해서 그 백지 상태에서 스텝 세포를 다시 이제 오부카타 방식으로 재현해보는 그런 내부 검증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학계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스텝 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, 이걸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게 만드는 것보다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아울러 일본 이화학 연구소의 내부에 너무 되게 비밀주의로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체 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느슨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과학 저널리즘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워낙 전문적인 연구나 또 실험 과정 같은 경우는 지켜보는데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. 워낙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도 하셨지만. 예, 그 지적하신 대로 그 시청자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이고 과학 연구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것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과학 저널리즘이 발달돼 있다고 좀 무리한 그런 부분입니다.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학 저널리즘이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나
해당 논문에 대한 반증적인 연구를 계속해서 보도하고 그리고 이것들 내용들을 축적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커피나 포도주의 경우에 어떤 때는 막 몸에 굉장히 해롭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심혈관 질환에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 뭐 이런 네. 막 데이터들이 막 상반되는 것들이 정말 나오고 있고 헷갈리죠. 예 그렇죠. 네. 또 한의학 같은 경우에도 그 처방에 대해서 어떤 막 양의학자들은 막 흥분하면서 이거 독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 양의학에서는 나을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죠 했는데 네. 그게 네, 한의학에 통해서 낫는 그런 방법도 이제 가능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미디어 수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. 그렇죠. 이 과정에서 과학 저널리즘은 유사한 주제를 계속 축적을 해놓고 그 계속해서 검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유사한 주제들이 상반되는 견해가 있어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적이 많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축적된 자료를 좀 연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좀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네.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떻게 있을까요? 네, 그 우선 연구 주제의 축적에 있어서는 기자 개인적인 차원과 그리고 또 과학 저널리즘의 시스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즉 과학 연구를 취재하는 기자 개인이 계속해서 이제 유사한 연구 영역들에 대해서 계속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연구 변화 추이를 이제 지식인으로서 뭐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적 안목으로 지켜보고 관련 주제가 나올 때마다 뭐 기존 연구엔 이랬는데 이렇습니다라고 네. 이렇게 좀 설명을 해서 차별점을 보도하는 것 이런 것이 있겠고요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종의 유목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유사한 그 주제들의 연구 결과를 계속 이제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축적을 하는 것입니다. 물론 이 과정에서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과학 연구 결과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다 이제 축적을 할 수는 없거든요. 네. 그러나 뭐 줄기세포나 뭐 유전자 변형 작물, 건강 관련 정보처럼 수용자들이 관심이 높은 분야들 또는 네. 그 미디어들을 통해서 빈번하게 뭐 재미있다고 해서 소개되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또 따로 만들어서 연구의 다양한 측면 그리고 기존 연구와 대립되는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을 좀 가공되지 않은 정보로서 그러니까 사이트 같은 데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,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이 과학 저널리즘이 단순한 보도 정도, 연구 성과 보도가 아니라 정보를 계속해서 축적해서 이것을 토대로 발표를 하고 예. 뭐 보도를 해야 된다 이런 예, 말씀이시군요. 그렇습니다. 이 어려운 지금 과학 연구 성과의 경우에 대체로 보면 보도 자료를 그냥 갖다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네. 아직도 네네.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. 그리고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과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별 연구들에도 이게 장점과 또 한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과학 저널리즘은 단순하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축적된 정보를 가공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또 아울러서 많은 연구들이 어디서 또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막 결과가 상반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이면들, 뭐 누가 돈을 지원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관심을 두고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. 네,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과학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사실 정보뿐만 아니라 가공된 것들을 축적해서 그것들을 쉽게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될 것으로 네,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